오늘은 6월 1일 저녁입니다. 이게 세 번째 강아지 동영상입니다. 사실 좀 자주 찍으려고 했는데 상당히 저도 이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이 연락을 해서 잘 지내냐고 묻길래 제가 확진자가 돼서 자기 격려 중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고 하더라고요. 남들처럼 살이 확 쪄가지고 언젠가 다시 뺄 수 있다 그렇게 자기 격려 중이라고 얘기했더니 안 웃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긴데 우리 강아지들은 사실 매주 쫄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소고기 간식을 주거든요. 여기 올라오면 사실 2주 전에 이발까지 했는데 오늘 하게 됐네요. 오늘 주제는 그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원금이라고도 부르는 그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뭐 이거 대충 다 아시죠? 이제 잘한 정책이에요. 이 현실 사례를 가지고 몇 가지 경제학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거래 비용 얘기도 나오고 애국식 마케팅 얘기도 좀 하려고 하고 또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도 이런 얘기도 마지막에 조금 나올 겁니다. 사실 이 재난소득의 그 목표는 성장 분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떤 소비의 불씨를 이제 내려가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소비의 불씨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소비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돈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위기가 오면은 이 저소득 계층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층들한테 어떤 재난 구호를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위기가 오면은 사실 이게 좀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 쓰는 정책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시중에 이제 돈이 안 풀리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정부가 정책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용이 창조가 되고 그러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소위 그 양적 완화라는 정책 아시죠? 양적 완화. 그래서 퀀티터티브 이징,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서 즉 본원 통화를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어떤 국채나 몰기지 같은 것들을 이제 사들이면 돈이 바로 풀리게 되죠. 또 관련이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헬리콥터 머니라는 겁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드로핑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사람들한테 바로 돈이 가게 해서 이제 쓰게 하는 이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부자들한테도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분배 목적으로는 부자들한테 돈을 주는 게 이제 좀 어색하고, 또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저축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한계라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얼마 줬을 때, 한 100만 원, 100만 원 줬을 때. 저소득 계층들은 이제 소비 성향이 대체로 높으니까 이제 주면 좋고, 저 같은 사람은 10,000원 주면은 12,000원 쓰거든요. 내친김에.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1.2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이 하위 75% 그러니까 상위 25%를 제외하고 이제 이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했어요. 뭐 언론에 보면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앉아서 이제 뭐 뻔한 얘기죠.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책상머리 학자들하고 이제 현실에서 실제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하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소위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도 배웠지만은 이게 처음 해보는 정책이고 딱 잘라서 이 75%를 선을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정책의 목적은 빨리 돈을 돌려가지고 좀 그 소비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인데, 거래 비용은 다른 사례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코우주 정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의 여지가 있을 때 그 협상 비용이 지나치게 크면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 어떤 예전에 이제 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교통이 자유롭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로 세금이 다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술이나 담배를 사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소위 보더 텍스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국경을 막고 한번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보냈는데 얼마 안 하다가 금방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이득보다는 그 행정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소위 거래 비용의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주고 깨끗하게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목표 자체가 좀 소비 불씨를 살리는 것이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걸 상품권으로 하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담배를 산다더라, 뭐 명품 가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신경 써가지고 정책 못 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재분배 정책은 다른 방식으로 쓰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냥 기본소득은 이제 사실 어떤 복지 정책의 대안으로서 이제 보통 얘기되는 것들인 복지 정책의 대안으로서.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다른 것이, 지금은 이제 원샷으로 한 번만 주는 것이지만, 이제 기본소득은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별로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좀 그 기부에 관한 얘기를 이제 조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부자들한테는 정부 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니까, 이제 부자들한테는 이제 안 주는 것이 더,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제 일단 주고 이제 기부를 하라,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일종의 애국심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이 애국심 마케팅이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그 문제입니다. 대체로 이 독재 정부나 무능한 정부들이 어떤 정책에 실패가 있을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되게 애국심 마케팅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집에서 아빠가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다 가족들 모아놓고 다 우리 가족 애를 가족 애를 이제 발휘해서 우리 다들 잘해보자 하면은 사실 좀 민망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대표적인 애국심 마케팅이 이제 이 97년, 8년 그 우리나라 외환 위기 때 금모으기 그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가 모자라니까 이 달러하고 유일하게 이제 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달러를 살 수 있는 것이 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달러하고 이제 같은 이제 가치를 가진다고 봤을 때, 뭐 금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어차피 이게 원샷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금을 가지고 가면은, 은행에 가지고 가면은 시중 그 시세보다 좀 좋게 쳐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예전에는 좀 이 형제들도 많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이 돌잔치를 많이 했거든요. 돌 때 대부분 금반지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뭐 돌잔치가 하면 현금 주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집에 장롱에 금반지, 금팔찌 이런 것들이 막 그 쌓여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함부로 나가서 팔지를 못하거든요. 왜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눈치가 보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며느리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금을 사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며느리들이 장롱을 다 뒤져가지고 금을 들고 나가서 이제 그 현금을 좋은 시세로 이제 받고 가져온 것이죠. 은행에 나오다 보면은, 밖에 나오다 보면은 이제 뭐 KBS 이런 방송국 마이크들을 들이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나라가 어려운데 뭐 저라도 조그맣게 도움이 돼야죠. 이렇게 또 멋있게 한마디 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사실 뭐 시어머니가 뭐 반지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대충 이제 시어머니 얼마 띄워주고 자기가 팁하면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며느리 음모론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아파트 이름 이런 것까지 해서, 사실, 뭐, 아시죠, 여러분들? 서울의 그 아파트 이름들이 뭐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뭐 트리지움 무슨, 저도 잘 못 외우겠는데, 이것이 이제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자주 못 올라오시게, 집을 잘 못 찾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며느리들이 만든 음모. 이 원저자가 접니다. 지금은 이제 널리 퍼져 있지만은,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금모으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부 정책 실패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한 거긴 하지만은, 이제 순진한 국민들은 사실 뭐 금모으기 대단한 어떤 뭐 나라를 구한 뭐 동학운동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고, 또 이제 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유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건데, 기부하고는 좀 다르죠. 기부는 내 돈을 그냥 주는 건데, 근데 이 기부를 하느냐 마느냐를 정부가 나서가지고 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제 이 재난소득이 막 이제 배급되고 이럴 때,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이제 우리 집 아이가, 이건 어디 쓸 수 있고, 뭐 삼겹살을 살 수 있고, 뭐 어디, 무엇이 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아빠는 돈을 많이는 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요번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니고, 엄마도 사실 뭐 직장이지만 아무 상관이 없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냥 일단락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신문에 이런저런 이제 칼럼들을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얘기도 또 서로 나오긴 하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정부가 왜 모럴리티 테스트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줬으면 그만이지 자꾸만 기부를 하게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유능한 정부라면은 하지 않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제가 사실 솔직히 저도 좀 그 찜찜한 것 중에 하나가, 기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제가 용도를 정하는 건데 정부가 다시 갚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스웨덴 같이 굉장히 정부 신뢰도가 높은 정부 같으면 괜찮아요. 정부가 잘 알아서 쓰겠지 하고 주는데,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를 보면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아주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기부를 유도하더라도 좀 확실한 어떤 사용처, 예를 들면 이건 청년 실업, 요번 받은 기부금들은 청년 실업에만 완전하게 쓰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구체적인 그 경로가 정해졌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덜 찜찜하게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처음 해보는 정책이니까 뭐 이 정도 해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완벽하게 하기는 힘드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근데 이제 이제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서 이제 저는 그냥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빨리 받아서 써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쓰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100만 원이 저한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뭐 제가 별로 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번 것만 벌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받으면 뭐 이것저것 쓸 것도 있고 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을 한번 뱉었지 않습니까?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그럼 말을 바꾸게 되면은 소위 이제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식구들한테 은근히 얘기를 했더니 식구들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빠는 어차피 신뢰도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일관성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매년 책이 나온다 그러고 이제 책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신뢰도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북한 말로 일 없다고, 나는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 혼자 몰래 이제 직불 카드 끊어가지고 삼겹살이나 많이 사 먹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러지 마, 식구. 엄마하고 언니 오빠한테 이러지 마, 절대로. 얘는 우리 강냉이는 우리 집 서열 제일 막내지만 서열 1위거든요. 얘는 입이 무거워요. 굉장히 신중하고. 근데 조금 전에 있던 애는 다니는 제 입이 굉장히 가벼워요. 지금 나갔거든요. 갑갑하다고 또. 그래서 다행인데 절대 얘기하지 마. 뭐 대충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배웠던 그 거래 비용, 그 개념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정보 비용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제가 우스개 얘기로 얘기했지만은, 이 말이 바뀌는 거, 정책의 일관성이 곧 신뢰도로 이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일관성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재난소득 쓰세요. 받아서. 기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분배 목적은 얼마든지 다른 수단이 있거든요. 지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돈이 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혹시 아빠가 주저하시면 그냥 받아서 그냥 소비하시는 게 그게 애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인사하고 마치죠. 안녕. 자. 창피해. 아주 쏘리. 나마스테 했지?